자, 오늘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의 올바른 클렌징 방법, 클렌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냐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봅시다. 자, 일단 클렌징의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요. 클렌징을 왜 해야 된다, 요거는 명확하게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메이크업을 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선크림을 바르고, 기초를 하고 나서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또 계속 메이크업을, 수정 화장을 하고 이따가 집에 들어와. 근데 메이크업을 이제 지우고 자야 되잖아요. 왜냐면 안 지우고 자면 그 다음 여드름이 나거나 트러블이 나버리니까. 그러기 위해서 클렌징을 하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먼지.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했긴 했어요. 근데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공중에 떠다니는 오염물들이 이 피부에 붙어요. 메이크업 대 제품들이 대체로 끈적끈적이다 보니까 피부에 붙어가지고 걔네들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진 않지만 모공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해서 피부에 결국에 잠재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크업과 먼지는 반드시 세척을 해줘야 되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필요한 게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의 목적은 피부에 묻어있는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기 위해서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피지.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도 과량 분비되게 되면 모공을 막거나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피지를 세척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클렌징의 목적에는. 자, 요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클렌징을 하긴 하는데 클렌징 폼이랑 젤 같은 거 제가 쓰고 있거든요. 수용성 클렌저로. 근데 이거 거품 내야 되는데 이 거품을 충분히 내서 세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얼굴에 빡빡 문질러서 거품을 내면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일단 명확하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손에 폼 클렌징을 짭니다. 폼 클렌징을 짜고 거품을 많이 내주세요. 충분히 많이 내주시고, 물론 물이랑 섞으셔야죠. 물이랑 어느 정도 섞어서 거품을 되게 많이 내주셔서 이제 얼굴에 닿게 되는데, 이미 얼굴에는 물이 어느 정도 묻어 있어요. 그죠? 물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이제 폼 클렌징이 묻은 상태로 닦게 됩니다. 닦게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게 이 거품이 얼굴을 씻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셔야 돼요. 손이 얼굴을 씻어낸 느낌을 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랑 얼굴이 직접적으로 마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마찰. 손이 피부에 닿으면 닿을수록 손도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극을 줘요. 너무 빡빡 문지르다 보면 이 피부의 엘라스틴이나 이 콜라겐, 피부 세포들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는 문지르지 마시고 적당히 손과 피부 사이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폼들,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폼들이 내 피부에 있는 클렌징이 지금 메이크업 제품들이 묻어있는 어떤 노폐물이나 아니면 잔여물이나 아니면 각질이 됐거나 아니면 먼지가 됐거나 아니면 피지 등을 녹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품. 저는 물론 피부에 손이 안 닿기는 힘들죠. 하지만 최대한 거품이 피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확실히 그 피부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클렌징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클렌징으로 인한 자극을 줄이는 거예요. 클렌징하고 나서 얼굴이 되게 빨개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거는 이 자극이 발생했다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품이 아니고 이제 손으로 빡빡 문질러서 자극이 발생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따 다뤄드리겠지만 물 온도 때문에 자극이 발생한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클렌징을 하고 나서 딱 나와서 이거 수건으로 가볍게 닦고 톡톡 두드려서 닦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빨갛다면 그거는 클렌징하고 자극이 남았다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자, 그리고 클렌징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저는 막 클렌징 오일 하고 막 이것저것 클렌징 워터까지 하고 폼 클렌징으로 씻어내고 닦고 또 클렌징 젤로 마무리하면 한 20분 걸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되게 가볍게 저는 수용성 클렌저만 써요. BB 정도만 가볍게 발라가지고 그냥 한 3분 정도? 3분 정도 폼 클렌징으로 씻어내고 나서 클렌징 젤로 2차 세안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드름 안 나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둘 중에 맞는 분은 3분을 하시는 분이에요. 클렌징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대신 클렌징이 충분히 되는 게 중요하겠죠. 충분히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짧게.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과하면 안 좋아집니다. 오히려 클렌징은. 왜냐면 클렌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자체가 계면활성제 아니면 유화제예요. 그러니까 유화제가 베이스가 되는 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지용성 클렌저죠. 그리고 이 계면활성제가 베이스가 되는 건 수용성 클렌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유화제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안 나요. 거품이 안 나고 이 메이크업을 하얗게 만들어주죠. 붕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계면활성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 저는 유화제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 유화제들은 계속 하는 거 좋아요. 근데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계속 피부에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을 막거나 모공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죠. 자, 수용성 클렌저도 똑같은 거예요. 계면활성제는 피부에 오래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스테아릭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 이런 것들은 피부에 오래 놔두게 되면 산이고 계면활성제다 보니까 피부가 따가워져요. 피부가 약해지고 자극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클렌징은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안 좋은 습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용성 클렌저,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클렌징 크림 이런 지용성 클렌징 제품들을 피부에 오래 올려놓거나 막 내가 블랙헤드 뽑아야지 하시면서 그냥 놔두고 방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드름 유발 확률이 올라갑니다.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클렌징 마사지 방법. 일단 클렌징 워터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마사지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면 이 화장솜에 묻혀서 했다가는 너무 따가울 수 있어요. 너무 따가울 수 있으니까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특히 오일은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워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닦아내시죠. 닦아내시는 타입으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클렌징 폼이나 클렌징 젤을 사용하실 때 전반적으로 이제 손에 거품을 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잖아요. 근데 마사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처음에는 안에서 밖으로 손 네 가지 손을 네 손가락을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세요. 안에서 밖으로 일단 클렌징을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왜냐면 솜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피부 솜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솜털을 따라서 솜털 방향 그대로 클렌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분 있다가 방향을 바꿔주세요. 방향을 거꾸로 밖에서 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솜털이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눕혀졌겠죠, 아까 전에. 근데 거꾸로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여기 남아있던 잔여물이 씻겨져 나가는 겁니다. 클렌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눈, 코 쪽, 콧가, 그리고 입술 주변은 우리가 이 손가락이 닿기 힘든 부위니까 더 꼼꼼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3분 이내면 충분히 클렌징이 가능하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물론 2차 세안까지 다 하시면 3분은 넘겠죠. 한 10분은 걸릴 텐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처음과 끝. 이것도 중요해요. 아까 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물 온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난 세수를 하니까 일단은 모공을 열어줘야겠어. 따뜻한 물, 뜨거운 물, 살짝 뜨거운 물. 모공이 열렸으니까 이제 클렌징을 해야지. 클렌징 다 하고 나서 클렌징은 이제 미지근한 물로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공을 아까 열었으니까 모공을 닫아줘야지 하고 찬물을 끼얹으시죠, 피부에. 이 습관은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데요. 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이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피부에는 미지근한 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미지근한 물로, 손을 댔을 때 좀 뜨겁다라고 느껴지시지 않을 정도의 그런 미지근한 물로 꾸준히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뭐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한다고 해서 모공이 드라마틱하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살짝 고개만 빼꼼히 드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극이란 그런 거를 막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찬물, 뜨거운 물은 그렇다 쳐도 찬물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돼요.
찬물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닫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모공이 닫히기는커녕 오히려 피부에 자극만 됩니다. 네. 우리 피부에 있는 모공은 그렇게 쉽게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안은 항상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팁인데 가장 중요한 건요, 헹구어 내는 시간이에요. 우리 피부에 남아있는 클렌저들이 오히려 여드름, 뭐 좁쌀 여드름이 됐건 화농성 여드름이 됐건 이런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본인의 습관 때문에 그런 여드름이 났다는 것도 또 몰라요. 근데 되게 이게 안타까운 게 물로 헹구어내는 시간을 적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푸 해서 뭐 대충 이게 안 밀리니까 이제 뭐 다 씻긴 거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 정도는 됐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클렌징 잔여물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화제나 계면활성제가 얼굴에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피부에 자극이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 자극 수준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씻어내는 게 중요해요. 충분히 씻어낸다는 것은 많이 헹구시라는 거예요. 빨래도 그렇잖아요. 세탁을 할 때 세제를 넣었을 때 좀 세제를 많이 넣은 경우에는 헹굼 시간을 좀 오래 길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계면활성제 그리고 유화제를 썼다 보니까 피부에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충분히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 헹굴 때도 손이 피부에 닿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푸 하시는데 최대한 물로 그것들을 씻겨 나간다는 느낌으로 클렌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렌징보다는 헹궈내는 시간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클렌징은 3분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클렌징보다 중요한 거는 헹구는 시간. 이 헹구어내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필링, 스크럽 요거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서 번외로 좀 다뤄드리는데, 필링이나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제거 후, 그러니까 1차 클렌저를 했죠. 1차 클렌저로 메이크업을 제거하고 나서 얼굴을 조금 헹구어 난 다음 필링이나 스크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자극이 없어요. 왜냐면 스크럽이나 필링을 메이크업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두 개 막 뭉치고 엉기고 난리도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고. 그리고 2차 세안까지 하고 나서 필링 스크럽까지 하는 거는 너무 피부가 자극적이어져요. 이미 각질은 부른 상태로 불어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을 하나씩 봐드릴게요. 오이즈막 클렌징 하려고 했는데 이제 클렌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셨으니까 갔다 오시면 됩니다. 저는 폼클 쓰다 비누로 세안하는데 거품망에 넣어서 쓰니까 거품이 잘 나던데 비누도 자기한테 맞으면 써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비누도 막연하게 깔 수만은 없어요. 비누도 좋은 비누가 있고 괜찮은 비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극을 유발하는 확률은 높다는 거죠. 화장품에 비해서, 이런 클렌저들에 비해서. 하지만 비누가 잘 맞으신다면 오히려 비누를 사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계면활성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들어가 있으니까. 대신 강알칼리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너무너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세수했더니 다음날 좁쌀 올라왔어요. 피부도 따갑고. 그겁니다. 이마에는 솜털이 어떻게 나냐 하셨는데 이렇게 펼쳐서 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중앙부터 펼쳐서 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찬물에 반전. 마지막에 엄청 차가운 물로 하시고 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유발됩니다. 오늘 폼 오일 만드는 거 알려주시나요 하셨는데, 그 폼 클렌징이랑 오일 섞어서 그 오일 폼 만드는 거는 제가 직접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번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안 시 샤워기로 마지막에 한번 뿌려주는데 이렇게 하면 노폐물이 빠진단 말이 그런 말을 들어서 그래도 되나요 하셨는데, 샤워기로 마지막 한 번에 이렇게 뿌려주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압 자체가 되게 높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노폐물들을 충분히 이렇게 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폐물이 빠지는 건 이미 클렌징을 하면서 빠진 걸 거예요. 근데 이제 제대로 헹구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샤워기로 이렇게 한번 쓱 닦아내시면 잘 헹구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품 메이커 쓰는데 괜찮아요 하셨는데, 거품 메이커 쓰셔가지고 거품 많이 내서 세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뜨거운 물 대신 스팀으로 눈찜질 겸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스팀 정도면 괜찮습니다. 뜨거운 물 아니고 스팀이면 괜찮습니다. 클렌징 기계 같은 거는 제가 도구 편에서 드릴 예정인데 클렌징 기계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의사님들도 접촉성 피부염 유발 가능 확률이 높으니까 사용을 조심하라고 권고하시고 계세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접촉성 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클렌징과 관련된 기계나 아니면 도구들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민감성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에는 말이죠. 그리고 이 솔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문지른다고 해서 노폐물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피지가 이렇게 있는데 솔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노폐물이 완벽하게 빠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폼 오일이라고 한 번에 쓰는 거 팔던데 그런 거 써도 되나요? 클렌징 오일 따로 안 쓰고 한 번에 지워진다는 거 있어서 편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사실 요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세정력이 떨어질 겁니다. 세정력이 떨어질 거예요. 반드시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섞어 쓰는 거를 오히려 권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거의 한계는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자, 화장품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클렌징 제대로 하는 방법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여기 보이시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